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부할 동사는 문법과 표현은 명사으로부터입니다. 명사으로부터. 명사으로부터는 여러분 쓰기와 발표,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어떤 말? 쓰기만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조금 딱딱하겠죠? 그럼 명사부터 확인을 할게요. 언니 받침이 없고 동생 에어컨 있는데 언니는 어떻게 받침이 없으니까 언니로부터, 동생은 동생으로부터, 에어컨은 에어컨으로부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으로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용돈이 조금 모자라서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용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누가 용돈이 조금 모자랐지요? 내가 용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니에게 돈을 빌렸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링링에게 이야기합니다. 링링씨,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링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선물을 줬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선물을 줬어요. 누가? 남자친구가 줬어요. 다음. 이거 조금 헷갈려요. 볼게요. 바람이죠? 이거. 바람에 종이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 에어컨에서 어떻게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야기해요. 바람에 종이가 날아갑니다.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왔습니다. 자,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죠. 자, 명사으로부터는 여러분, 이 명사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이죠. 어떤 일의 출발점이나 시작이 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어디에서를 이야기할 때 그 대상입니다. 에서는 어디만 이야기하니까 장소를 이야기하지만 로부터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의 출발 혹은 시작을 하니까 모두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쓰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표나 뉴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으로부터는 명사에게에게서, 한테에서 명사께로 하면은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가 어디를 이야기한다면 에게서, 한테에서, 뭐뭐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이 시작이에요. 다음 명사으로부터는 명사에서인데 이거는 어떤 것이나 사물이죠.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언니와 동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내가 용돈이 조금 모자라서 누구로부터? 언니에게, 언니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럼 이 돈이 어디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돈이 어디에서 오지요?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언니에서 나로 왔어요. 이게 시작인 거죠. 언니에서 나로 온 거니까 언니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용돈이 조금 모자라서 나는 언니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다음은 두 번째. 링링 씨,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링링. 남자친구가 갑자기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친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링링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 선물의 시작은 누구에서 왔어요?
남자친구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남자친구로부터 얘기해요.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갑자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남자친구로부터 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다음, 바람에 종이가 날아갑니다.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왔습니다. 종이 날아가요. 왜요? 에어컨으로부터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종이가 어떻게 날아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문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로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가 시작이에요? 제주도가 시작이네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태풍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가게는 누구? 우리 삼촌, 사람이네요.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삼촌에게서 한테서 그렇죠. 다음에 삼촌께 물려받은 가게입니다. 물려받다는 삼촌이 가게를 하시다가 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거예요. 물려받은 가게입니다. 다음 공룡은 여러분 공룡 알죠?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것들. 공룡은 우주로부터 저 멀리 우주로부터 날아온 운석 돌을 이야기해요. 운석에 의해 멸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에는 공룡이 살고 있었는데 우주로부터 우주에서 날아온 돌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던 공룡이 멸종, 모두 사라지다. 모두 사라지다. 할 수 없는 거죠. 멸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다음,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셨는데 왜 기뻐하셨어요? 사진이 왔어요. 온 사진. 온 사진은 사진인데 무슨 사진이에요? 언니로부터 온 사진.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에게 사진을 보내줬죠. 보내준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간 언니로부터 온 사진에 부모님이 기뻐하셨다. 사진이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언니에게서 왔어요. 언니한테서 왔어요. 언니로부터 온 사진. 응? 그럼 한 번만 더 봅시다. 제주도로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입니다. 공룡은 우주로부터 날아온 운석에 의해 멸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 간 언니로부터 온 사진에 부모님이 기뻐하셨다. 자, 연습해 볼게요. 친구는 친구인데 어디에서 온 친구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고 아까부터 이야기한 거? 우주로부터. 우주에서 온 친구예요. 우주에서 왔습니다. 장소죠. 우주로부터 온 친구.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편지예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받을까요? 편지를 받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받을까요? 누구에게 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울까요? 오랜만에 부모님께 할까요? 부모님께 받으면 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랜만에 부모님 받침이 있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은 편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좋아요. 다음은 세 번째. 빌린 돈이에요. 돈을 빌렸습니다. 엄청 많이 빌렸네요. 어디에서 빌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다음은 물려받다.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사용하다가 누구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물려받다예요. 물려받을 칼입니다. 누구에게 물려받을까요? 아마 여기 박물관인 것 같으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라고 하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어떻게? 우주로부터 온 친구. 네. 다음 편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감동을 했다. 3번.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칼이 다음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명사으로부터 어떤 일의 시작이 되는 사물, 사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 모두 괜찮아요. 쓰기 말이고요. 발표나 뉴스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음엔 두 번째 문법 공부할게요. 이번에도 명사예요. 점점 명사를 사용하는 게 많죠? 이번에도 똑같이 쓰기, 발표, 뉴스입니다. 명사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의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의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명사 받침이 없어요. 학교 받침이 있어요. 규칙과 상황 있는데요. 다 볼게요. 학교에 의해서 규칙 똑같아요. 규칙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받침이 있다 없다 모두 상관없이 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지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비빔밥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마 큰 비빔밥이 있었나 봐요. 큰 비빔밥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훈.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큰 비빔밥을 만들었다. 지훈이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고 이야기할게요. 나는 친구들의 투표, 친구들이 나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투표로 어떻게 학생회장이 되었다. 내가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이 친구도 나를 선택하고 이 친구도 나를 여러 친구들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내가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토마토가 있어요. 여러분 토마토 많이 먹지요? 토마토하고 설탕 같이 먹으면 맛이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를 설탕과 함께 먹으면 뭐 때문에? 설탕 때문에 아마 설탕에 있는 것이 토마토의 영양소, 몸에 좋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다시 토마토를 설탕과 함께 먹으면 설탕 때문에 토마토의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명사에 의해서 볼게요. 명사에 의해서 여기서의 명사가 사용하는 역할이 있어요. 사용되는 역할이 있어요. 뒤에 오는 어떤 동사,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루어져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네, 다시 뒤에 오는 어떤 동사,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해야 해요. 만들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되다, 달라지다, 만들어지다 등과 함께 쓰여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이유 혹은 방법이 있어요. 결정하다, 다르다, 만들다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르다 이야기하고 내가 만들다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의해서는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쓰기에서 사용하는 쓰기말이고요. 공식적인 말하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발표와 뉴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말이라는 소리죠.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동사예요.
시민들, 사람들이죠.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방법은 방법인데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다 아니에요. 왜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해 결정한 방법입니다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안 돼요. 선생님에 의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내가 혼자 알았어요. 이걸 이야기해요. 하지만 내가 혼자 알았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선생님에 의해서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그림을 안 가져왔나 봐요. 그럼 여기서 바꿔야겠네요. 이런 큰 비빔밥은 잠시만요. 여기 없네요. 지워졌나 봐요. 이런 큰 비빔밥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큰 비빔밥이 있고 사진에 보여줬겠죠? 지윤이가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에 의해서 무엇을? 큰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이야기하면 되겠죠? 큰 비빔밥을 만들었다. 만들었어요. 네. 그럼 자, 이렇게 큰 비빔밥을 누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친구들에 의해서 비빔밥을 만들었다. 음. 두 번째, 나는 친구들의 투표,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투표에 의해서 학생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다음, 토마토를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무슨 영양소? 토마토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방법. 누구? 설탕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설탕에 의해서 토마토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 방법은 설탕 때문이죠. 설탕에 의해서 토마토의 영양소가 파괴된다. 그러면 뒤에 연습.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도 뽑습니다. 선출이 돼요. 어떻게?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여러 사람, 뭐 3명,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출입니다. 다음, 음식은 결론만 보면 여름에 금방 상한다. 여름에 금방 음식의 맛이 변하죠. 먹을 수 없게 돼요. 여름에 금방 상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왜요? 높은 온도 때문이에요. 온도가 금방 상하게 만들지요. 음식은 높은 온도에 의해서 여름에 금방 상한다. 다음 세 번째.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 때문에? 열에 의해 파괴. 아까 똑같아요. 파괴가 되는 원인, 이유, 아니면 왜요? 그 방법은 열 때문이에요. 열에 의해 파괴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요리해야 한다. 다음, 과일은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 방법은 무게입니다. 무게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음식은 높은 온도에 의해서 여름에 금방 상한다.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열에 의해 파괴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요리해야 한다. 과일은 무게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자, 하나가 이야기해요. 미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야기하니까 지훈이가
저는 미래는 결정이 된다. 어떻게 결정이 돼요? 노력에 의해서. 저는 미래는 노력이 방법이에요.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고요. 링링. 이 식당에 음식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것 같아요. 하니까 그렇죠. 가격은 누가 방법을 정해야 사장님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양은 똑같은데 가격만 비싸지니까 어때요? 오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격은 사장님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양은 똑같은데 가격만 비싸지니까 오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개 중에 선택하면 돼요. 부모님, 가족회의, 전통. 뭐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가족회의 할까요? 가족회의를 하고 그게 방법이에요. 가족회의에 의해 어떻게 결정된다. 좋네요. 다음, 실험 결과. 어떤 일이 그 결과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때요? 뭐 온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사람이 누가 연구하느냐에 따라 연구자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하면이니까 실험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문법과 표현은 형용사 동사입니다.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할 때 형용사 다 싶다, 동사 는다 싶다인데요. 다 뒤에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동사니까 은다, 는다 이야기하면 되겠죠. 가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간다 싶다, 먹다는 먹는다 싶다, 공부하다는 공부한다 싶다 이야기하자. 이제 여러분 발음도 좀 중요해요. 먹는다 아니고 먹는다 이야기하면 되고 형용사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쁘다는 말 그대로 예쁘다 싶다. 귀엽다, 귀엽다 싶다. 지루하다는 지루하다 싶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어떤 여자가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만 어때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안 샀어요.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밥을 많이 먹네요. 평소 보통보다 내가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배탈이 났어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요. 그러더니 배탈이 났어요. 다음, 형용사 다 싶다, 동사 는다 싶다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생겼어요. 그 느낌이나 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공부하는 문법과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은 것 같다, 동사 는 것 같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까지 내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아니면 무엇을 보고 저거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등등과 같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추측, 것 같다를 사용을 했죠. 이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도 다 쉽다 사용해서 자기 생각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마음에 드는 옷이 있기는 했지만 어때요? 비싸다 싶어서 안 샀어요. 내가 이 옷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비싸서 안 샀어요. 그러니까 왜 안 샀어요? 비싼 것 같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음에 드는 옷이 있기는 했지만 내 느낌은 이 옷이 비싸요. 그래서 안 샀어요. 비싸다 싶어서 안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두 번째.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배탈이 났어요. 더니는 여기서 사용했고요. 자,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 싶더니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림. 동생이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거 내 생각이죠. 싶더니, 어때요? 다시 컴퓨터 게임만 해서 걱정이에요. 나의 생각. 아, 요즘 동생, 공부를 열심히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더니 컴퓨터 게임만 해서 걱정이다. 응? 또 내가 두 사람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두 사람 잘 어울릴 것 같다. 미래네요. 두 사람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줬는데 어때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를 해줬다. 하지만 서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을까 싶다라는 말도 여러분 자주 사용을 해요. 사실 다 싶다, 는다 싶다는 현재잖아요. 미래를 사용할 때 겠다 싶다도 사용하지만 나의 추측이에요. 추측하는 느낌. 그러니까 추측은 추측인데 미래니까 그냥 내가 무언가를 보고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을까 싶다 사용을 합니다. 자, 일기예보에서 어떻게 비가 온다고 했지만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진짜 비가 올까 싶어요. 나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좋은데 진짜 비가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비가 올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두 번째. 동생을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오지 않는데 이제 그만 잘까 싶어요. 내가 동생을 계속 기다렸는데 집에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잘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 잘까 싶어요. 세 번째.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 싶어서 놀러 왔어요. 나는 친구네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를 간 거죠. 내가 간 거고, 친구. 왜 놀러 왔어요? 이야기해요. 아, 너 혼자 있으면 너가 심심할 것 같아서. 심심할까 싶어서 놀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훈이가 또 하나에게 이야기하네요.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왜 코트를 입었어요? 하나, 내가 아침에 좀 춥다 싶었어요. 추운 것 같았어요. 춥다 싶어서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별로 안 춥네요. 아침에 좀 춥다 싶어서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별로 안 춥네요. 나나, 선우 씨 요즘 사업 한다면서요? 네, 크지는 않지만 큰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성에 맞아서 내가 잘했다 싶어요. 내가 무엇을 적성에 맞아서 사업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야 잘한 것 같아요. 과거 잘했다 싶어요.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이 음식을 아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엄마가 생각해. 글쎄요. 내 생각에 아이에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많다 생각을 해요. 많다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연습해 볼게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야기해. 그때 아이는 게임하고 엄마는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많이 한다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싶어요. 다음 두 번째, 왜 그렇게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요즘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피부가 안 좋아진다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좋아진다 싶네요. 이렇게. 요즘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진다 싶네요. 이렇게. 왜 고양이를 키우려고 해요? 아이도 고양이 좋아하고 엄마도 고양이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예뻐서요. 고양이가 예쁘다 싶어서 키우려고요. 고양이가 예쁘다 싶어서 예쁜 것 같아서 키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고양이가 참 예쁘다 싶어서 키우려고 해요. 다음은 4번.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 왜 선택했어요? 하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죠?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좋다 싶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좋다 싶어서요.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어서 대답을 해야겠죠? 1번부터 확인할게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싶어요. 왜 그렇게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요즘 피부가 안 좋아진다 싶네요. 요즘 피부가 안 좋아진다 싶네요. 왜 고양이를 키우려고 해요? 고양이가 참 예쁘다 싶어서 키우려고 해요. 고양이가 예쁘다 싶어서 키우려고 해요.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좋다 싶어서요. 사람들이 좋다 싶어서요. 좋았습니다. 두 번째 공부한 거 여러분, 이번에는 형용사,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쉬워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한 개씩 다 넣어버렸네요. 자, 가다, 갔었다, 갔었었다. 먹다, 먹었었다. 공부하다, 공부했었다. 왜 두 개가 됐을까요? 먹어요, 먹었어요, 먹었었어요. 이건 맞고. 가다, 갔어요, 갔었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공부하다, 공부했어요, 공부했었. 한 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쁘다는 예뻤어요, 예뻤었어요. 이렇게. 귀엽다는 귀여워요, 귀여웠어요, 귀여웠었. 요거 맞고요. 아이도 여러분 명사 이야기합니다. 아이였어요, 아이였었어요. 인형은 인형이었어요, 인형이었었어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왜 두 개씩 썼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갔었어요, 갔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연습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황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친구가 이야기해요. 낙지볶음이네요. 매운 낙지볶음. 전에는 매운 음식을 제가 못 먹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것은 매운 음식을 못 먹었다예요. 하지만 지금은 잘 먹어요. 그럼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는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자, 얻었은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지금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걸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전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먹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었는데, 못 먹었었는데, 못 먹었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전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잘 먹어요. 과거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다, 지금은 잘 먹는다, 못 먹는다는 없어요. 자, 지난주에는 꽃이 많이 피었었는데, 꽃이 많이 피었다, 한 번 더 피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꽃이 별로 없어요. 지금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피지 않았어요. 다음,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네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네요. 여러분 이거 만드는 게 조금 헷갈려요. 그럼 과거를 먼저 만드세요. 눈이 많이 오다, 왔다에 어만 추가하시면 돼요. 눈이 많이 왔었다 이렇게. 자, 예전에는 여기에 건물이 많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많아졌네요. 없다,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다, 없었었는데 지금은 많아졌네요. 읽을 때 여기 가니까 썼는데 다 해야 합니다. 없었었는데 지금은 많아졌네요. 자, other과 other 그리고 at과 ot이 있잖아요. 한번 확인할게요. 헷갈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공부한 과거 at과 ot은요. 단순한 과거예요. 그냥 과거예요. 과거. 우리가 그냥 공부한 사 지금 똑같아요. 어제 학교에 사람이 많았어요. 어제 그냥 학교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오늘 공부한 other과 othat은요. 과거의 일이나 상태가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과 달라요. 그래서 어제 학교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제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다.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어제 사람이 많았다는 끝났어요. 그럼 지금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학교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자, 하나 더 할게요. 과거는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샤오밍 씨, 어머니께 전화 왔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요. 끊지 않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샤오밍 씨, 어머니께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 끊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받으세요. 하지만 other과 othat은 아까 벌써 끝났어요.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죠. 샤오밍 씨, 어제 어머니께 전화 왔었어요. 그럼 뭐예요? 샤오밍 씨가 자리에 없었어. 샤오밍 씨는 없었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전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화 끊었어요. 왔었으니까. 샤오밍 씨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못 받았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 other과 other 그리고 at과 ot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전에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았었다. 그럼 뭐예요? 전에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까운 거리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땄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난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땄다. 이번 대회에서는 몰라요. 못 따거나 아직 모르는 거죠. 다음, 지금 그 사람과 헤어졌지만 10년 전에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지금은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하지만 10년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지금은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아덧과 어덧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즘에는 일이 많아서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도 못 간다. 예전에는 어때요? 노래방에 자주 갔었다. 자주 갔다. 한 번 더. 자주 갔었다. 전에는 자주 갔지만 요즘에는 가야 안 가요? 못 가요. 변화네요. 요즘에는 이메일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잘 안 쓴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어떻게 자주 썼었다. 자주 썼다에 엇 한 번 더 붙여서 썼었다.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외식을 거의 안 한다. 예전에는 외식을 자주 했다에 한 번 더 자주 했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함부로 행동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왜 함부로 행동했었을까요? 잘 몰라서. 예전에는 잘 몰라서 함부로 행동했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노래방에 자주 갔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자주 썼었다. 예전에는 외식을 자주 했었다. 예전에는 잘 몰라서 함부로 행동했었다.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계속 끝났고요.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끝났고 지금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아덧, 어덧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마무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